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젊은 부부와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는 나이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벼운 몸살이라 오늘은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이명진은 시골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옛날 어떤 가수의 노래가사처럼 명진은 젖은 집단 태우듯 몸과 마음이 매캐하고 답답했다. 직장을 잃은 지 벌써 6개월. 눈만 뜨면 직장을 구하러 다니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나쁜 짓을 한 적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도 없건만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카드란 카드는 다 당겨섰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이 났다. 아내가 몸을 풀 날이 다가와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일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명진은 땅바닥에 머리를 콱 박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 마누라가 울 텐데, 이 세상에서 마누라 슬픈 것이 제일 싫은데 죽을 수도 없었다. 땅바닥에 엎드려 명진은 빌고 빌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그의 차는 오래된 소형차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수가 없었다. 덜컹거리며 가는 게 불편했지만 중고차로 자기에게 팔려와서 10년을 견디어준 차가 명진은 고맙기만 했다. 길을 가던 중 도로 한쪽에 멈춰 서 있는 대형 세단이 보였다. 차 앞에는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명진은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낡은 차는 여전히 덜컹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부스스한 머리에 낡은 점퍼,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 같은 고생에 찌든 얼굴. 1시간 동안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차를 세웠다. 할머니는 그게 더 무서웠다. 혹시 나를 해치고 돈을 빼앗으려는 강도는 아닌가?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명진은 할머니가 추위에 떨면서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쩌면 추위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일지도 몰랐다. 명진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 제 이름은 이명진이고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명진은 옛날 다니던 직장의 명함을 주면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했는지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럼 잘 부탁할게요. 명진은 차를 살펴보며 타이어를 점검했다. 펑크가 난 타이어를 발견하고 그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타이어를 쉽게 교체했지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날씨가 추운 탓인가? 손에 몇 군데 가벼운 상처가 남았다. 그가 새 타이어에 나사를 조이고 있을 때 차 안에 있던 할머니는 차창을 내리고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신은 경상북도 영주에 살고 있고 이 마을을 통과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그런 다음 물었다.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명진은 할머니의 차 트렁크를 닫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그의 말에 감동한 것 같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는 명진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춥고 힘든 날이었지만 저물녘 황혼을 헤치며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다. 몇 킬로미터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는 길가에 있는 낡고 작은 음식점을 보았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녀는 집에 가서 밥을 해서 먹을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밥을 해다 바칠 신랑도 이미 세상에 없었다. 아무 것이나 한 끼 때우면 되지. 간단히 욕이라도 할 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역시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오래 부자로 살아서 그런가. 그녀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의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여주인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식당 여주인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지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식당 주인이 좋기 임신 8개월은 넘은 임산부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마 곧 출산할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식당을 열고 있다면 형편이 무척 곤란한 모양이었다. 남편이 없는 걸까? 아니면 출산을 앞둔 아내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일을 시키는 날건달일까? 할머니는 젊은 여인이 저 몸을 하고도 식당을 지킨다는 것이 무척 걱정되었다. 손님이 변변하게 드는 식당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하루라도 놀면 안 되는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녀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렇게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저런 편안한 얼굴을 하다니 천성이 무척 착한 사람이리라. 할머니는 아무런 보답도 없이 자기를 도와주던 아까 그 남자가 연상되었다. 문득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다. 메뉴를 훑어본 할머니는 제일 비싼 음식을 시켰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거슬러줄 돈이 없는지 그녀는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주인 여인이 이웃 가게 거스름돈을 바꾸러 간 사이 할머니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주인 여인이 돌아오자 할머니가 없었다. 여주인은 할머니가 어디로 간 걸까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적힌 메모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빚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주 옛날에 나도 무거운 몸을 끌고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고 그 덕에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나 역시 그때의 누군가처럼 당신을 돕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내게 되갚고 싶다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하세요. 좋은 인연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냅킨 아래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 있었다. 순간 여인은 다리에 힘이 쫙 빠졌다. 의자에 털썩 앉은 그녀는 오래오래 울었다. 아, 이제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여전히 치워야 할 테이블과 설거지할 거리도 태산같이 많았지만 다 괜찮았다. 살다가 보니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도 오는구나. 식당 입구에 쪽지를 써서 붙였다. 아이 낳으러 갑니다.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이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메모와 그녀가 받은 돈에 대해서 생각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돈이 매우 필요했는데. 직장을 잃은 남편 역시 태산 같은 걱정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기다리기에 지쳤던지 먼저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 맞추면서 속삭였다. 여보, 다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우리 옛말하자. 명진 씨, 사랑해.
부엌에는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집 앞에는 낡은 자동차가 한 대 꿋꿋하게 서 있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